요즘 들어 돈이 부족하거나 재물이 빠져나가는 일만 반복된다고 느끼시나요? 그럴 때는 돈복을 불러들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집안의 돈복을 불러들이는 해바라기 액자의 올바른 위치와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두시지만 어디에 어떻게 걸어야 진정한 재물운을 불러올 수 있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먼저 해바라기가 왜 돈복과 재물운에 좋은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는 항상 해를 바라보며 자라는 꽃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풍수에서는 양의 기운이 매우 강한 꽃으로 여겨집니다. 해바라기의 노란색은 황금색과 같아서 재물과 부를 상징합니다. 또한 해바라기 씨앗이 수없이 많다는 것은 풍요로움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해바라기는 태양을 따라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재물운도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바라기의 큰 꽃송이는 집 안으로 큰 복을 불러들인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 해바라기 액자의 위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실은 집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가족이 모이는 곳이자 손님을 맞이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운의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풍수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집을 봐드렸는데 해바라기 액자 위치 하나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 중 벌써 많은 변화를 겪으신 분들과 복권에 당첨되시거나 건강 문제가 호전되시는 등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시고 대운을 받아가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빨리 재물을 모으는 비법을 알아가세요. 첫 번째, 거실 동쪽 벽면이 가장 좋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해바라기 액자를 동쪽에 걸면 매일 아침 새로운 기운과 함께 재물운이 들어옵니다. 동쪽은 오행에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성장과 발전을 상징합니다. 해바라기의 양의 기운과 동쪽의 목의 기운이 만나면 재물이 꾸준히 자라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김 사장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손님이 없어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거실 동쪽 벽에 해바라기 액자를 걸어드렸더니 한 달 만에 손님이 늘기 시작해서 지금은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번창하고 계십니다. 김 사장님은 해바라기를 걸고 나서 매일 아침 그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마음이 밝아지고 손님들에게도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쪽 벽면에 해바라기 액자를 걸 때는 사람의 눈높이보다 조금 높게 걸어야 합니다. 너무 높으면 기운이 멀어지고 너무 낮으면 기운이 억눌립니다.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정확히는 바닥에서 120cm에서 140cm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동쪽에 해바라기 액자를 걸 때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동쪽 벽에 문이나 창문이 있다면 그 옆쪽에 걸어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 바로 위에 걸면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동쪽 벽에 전자제품이 있다면 가능한 멀리 떨어뜨려서 걸어야 합니다. 전자파가 해바라기의 자연 기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거실 남동쪽 모서리도 매우 좋은 위치입니다. 남동쪽은 풍수에서 재물방위로 불립니다. 이곳에 해바라기 액자를 걸면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린다고 합니다. 특히 남동쪽 모서리는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 해바라기의 재물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셨는데
몇 년째 계약이 잘 안 되어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거실 남동쪽 모서리에 큰 해바라기 액자를 걸어드렸더니 걸고 나서 2달 만에 큰 계약 3건이 연달아 성사되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는데 박 여사님은 해바라기를 걸고 나서 고객들이 우리 사무소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밝다고 하시고 자연스럽게 계약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동쪽에 해바라기 액자를 걸 때는 액자 아래쪽에 작은 화분이나 황금색 소품을 함께 놓으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단, 가시가 있는 식물은 피해야 합니다. 박 여사님의 경우 해바라기 액자 아래에 황금색 작은 그릇에 동전들을 담아 놓으셨는데 이것이 재물 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동쪽 모서리에 걸 때는 모서리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걸어야 합니다. 정확히 모서리 꼭지점에 걸면 기운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모서리에서 30cm 정도 안쪽이 가장 좋습니다. 3번째, 거실 정면, 즉 소파에 앉았을 때 바로 보이는 벽면도 좋습니다. 매일 거실에서 해바라기를 보면 무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기운을 받게 됩니다. 해바라기의 밝고 환한 모습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러한 마음가짐이 결국 좋은 기회를 불러오게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 부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장님은 회사에서 승진이 계속 막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셨습니다. 거실 소파 정면 벽에 해바라기 액자를 걸어드렸더니 집에 와서 소파에 앉을 때마다 해바라기를 보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그 후 6개월 만에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하셨고 급여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 부장님은 매일 저녁 집에 와서 해바라기를 보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파 정면에 걸 때는 소파에 앉은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해바라기로 향하도록 높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높으면 고개를 들어야 해서 불편하고 너무 낮으면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4번째, 거실 입구에서 보이는 대각선 모서리 위치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해바라기가 보이면 집 전체의 기운이 밝아집니다. 이 위치는 풍수에서 재물 코너라고 불리는 곳으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인천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는 최 사장님은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크게 줄어서 문을 닫을 생각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집 거실 입구 대각선 모서리에 해바라기 액자를 걸어드렸더니 신기하게도 카페에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사장님은 집에서 해바라기를 보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니까 카페에서도 손님들에게 더 밝게 대하게 되었고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도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더 번창하고 계십니다. 5번째, 거실 창문 옆 벽면도 좋은 위치입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과 해바라기가 만나면 더욱 강한 양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남쪽이나 동쪽 창문 옆이 가장 좋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 사모님은 남편분이 사업 실패로 힘들어 하실 때 남쪽 창문 옆에 해바라기 액자를 걸어드렸습니다. 햇빛이 해바라기 액자를 비추는 모습을 보며 남편분이 다시 용기를 내셨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서 지금은 크게 성공하고 계십니다. 정 사모님은 햇빛에 빛나는 해바라기를 보며 남편이 웃음을 되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문 옆에 걸 때는 직사광선이 액자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강한 햇빛은 액자의 색을 바래게 할 수 있습니다. 창문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이 적당합니다. 각 위치마다 조금씩 다른 효과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해바라기 액자를 보는 사람이 편안하고 기분 좋게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특정 위치에 고집하기보다는 여러분의 거실 구조와 생활 패턴을 고려해서 가장 자주 보게 되는 곳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절대 피해야 할 해바라기, 액자 위치에 대해서도 알아볼 테니 끝까지 집중하셔서 영상 시청해 주십시오. 해바라기 액자를 걸면 안 되는 위치도 있습니다. 잘못된 위치에 걸면 오히려 재물운이 막힐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잘못된 위치에 걸어서 문제가 생긴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할 위치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관문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위치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현관문과 정면으로 마주보게 걸면 들어온 좋은 기운이 바로 나가버립니다. 해바라기의 강한 양의 기운이 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집 안의 재물운도 함께 빠져나간다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울산에 사시는 윤 사장님은 처음에 현관 정면에 해바라기 액자를 걸어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사업이 계속 어려워지고 돈이 나가기만 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 현관문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시 위치를 바꿔드렸더니 한 달 만에 큰 계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윤 사장님은 정말 신기하게도 액자 위치만 바꿨는데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고 매출이 올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관문과 마주보는 위치뿐만 아니라 현관문에서 일직선상에 있는 모든 위치도 피해야 합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해바라기 액자가 바로 보이면 안 됩니다. 최소한 현관문에서 45도 이상 각도를 두고 걸어야 합니다. 둘째, 화장실 문 앞이나 화장실과 마주보는 위치도 좋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음의 기운이 강한 곳입니다. 해바라기의 양의 기운과 화장실의 음의 기운이 충돌하면 기운의 균형이 깨어집니다. 이는 재물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창원에 사시는 김 여사님은 거실에 해바라기 액자를 걸었는데 계속 가정불화가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해바라기 액자가 화장실 문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치를 옮겨드린 후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남편분의 사업도 안정되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액자를 옮긴 후 집안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화장실과 관련해서는 화장실 문에서 3m 이내에 있는 모든 위치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해바라기 액자가 보이는 위치는 절대 안 됩니다. 셋째, 거실 서쪽이나 북서쪽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이라 쇠퇴의 기운이 있습니다. 해바라기의 성장 기운과 맞지 않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북서쪽은 너무 차가운 기운이 강해 해바라기의 따뜻한 기운을 약화시킵니다. 부천에 사시는 박 씨는 거실 서쪽 벽에 해바라기 액자를 걸어두셨는데 몇 년째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위치를 바꿔드린 후 서서히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서쪽에 걸었을 때는 왠지 우울한 기분이 들었는데 동쪽으로 옮긴 후 마음도 밝아지고 일도 잘 풀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베란다나 발코니 쪽으로 향하는 위치도 피해야 합니다. 베란다나 발코니는 집 밖으로 통하는 공간입니다. 해바라기 액자가 이쪽을 향하면 재물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안양에 사시는 조 부장님은 거실 베란다 쪽 벽에 해바라기 액자를 걸어두셨는데 급여는 그대로인데 지출만 계속 늘어났습니다. 액자를 안쪽 벽으로 옮겨드린 후 가게가 안정되고 저축도 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TV 바로 위나 옆도 좋지 않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해바라기의 자연 기운을 방해합니다. 또한 TV를 볼 때 해바라기 액자가 방해가 되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 회장님은 처음에 TV 위에 해바라기 액자를 걸어두셨는데 가족들이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액자를 다른 곳으로 옮긴 후 가정이 화목해졌습니다. 여섯째, 계단 아래나 계단과 마주보는 위치도 피해야 합니다. 계단은 기운이 위아래로 흐르는 곳이라 불안정합니다. 해바라기의 안정적인 기운과 맞지 않아 재물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모서리 꼭지점이나 기둥 뒤쪽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곳은 기운이 막히거나 흩어지는 곳입니다. 해바라기에 좋은 기운이 제대로 퍼지지 못하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수원에 사시는 강 사모님은 처음에 기둥 뒤쪽에 해바라기 액자를 걸어두셨는데 남편분의 사업이 계속 막혔습니다. 기둥에서 떨어진 곳으로 옮긴 후 사업이 순조로워졌습니다. 여덟째,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직접 닿는 곳도 피해야 합니다. 인공적인 바람이 해바라기의 자연 기운을 흩어뜨립니다. 특히 에어컨 바람은 차가워서 해바라기의 따뜻한 기운을 약화시킵니다. 아홉째, 너무 어둡거나 습한 곳도 좋지 않습니다. 해바라기는 밝고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어둡고 습한 곳에 걸면 해바라기의 생명력이 약해지고 재물 기운도 떨어집니다. 열 번째, 다른 사람이 자주 지나다니는 통로 한가운데도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면 해바라기 액자가 흔들리거나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는 기운의 안정성을 해치고 액자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잘못된 위치에 해바라기 액자가 걸려 있다면 즉시 옮기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위치에 두는 것보다는 아예 걸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올바른 위치를 찾을 때까지는 임시로 다른 곳에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바라기 액자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작으면 기운이 약하고 너무 크면 공간을 압박해서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거실 크기에 맞는 적당한 크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통 가로 60cm, 세로 80cm 정도가 일반적인 거실에 적당합니다. 거실이 넓다면 조금 더 큰 것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개수는 홀수가 좋습니다. 풍수에서 홀수는 양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해바라기 액자 하나를 걸거나 3개를 나란히 걸거나 5개를 걸면 좋습니다. 짝수는 음의 기운이 강해서 해바라기의 양의 기운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3개를 걸 때는 가운데 것을 조금 높게, 양쪽 것을 조금 낮게 걸면 균형이 잡힙니다. 5개를 걸 때는 가운데 3개를 같은 높이로, 양쪽 끝 2개를 조금 낮게 걸면 됩니다. 해바라기 액자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함께 두면 더욱 효과가 좋아지는 소품들이 있습니다. 황금색 소품들. 해바라기 액자 근처에 황금색 소품들을 두면 재물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황금색 촛대, 황금색 화분, 황금색 액자 등을 함께 두시면 좋습니다. 단, 너무 많이 두면 오히려 어수선해지니 한두 개 정도만 두시기 바랍니다. 수정과 자연석. 해바라기 액자 아래쪽에 노란색 수정이나 호박색 자연석을 두면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조화를 이룹니다. 수정은 기운을 정화하고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어 해바라기의 재물 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화분. 살아있는 식물은 생명력과 성장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액자 근처에 작은 화분을 두면 그림 속 해바라기와 실제 식물의 기운이 어우러져 더욱 좋은 효과를 냅니다. 단, 가시가 있는 선인장 같은 식물은 피하고 잎이 둥글고 부드러운 식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 액자를 걸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위치에 걸어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첫째,
액자는 반드시 새 것이어야 합니다. 중고품이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것은 이전 주인의 기운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해바라기 액자를 구입해서 걸어야 순수한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액자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정확히 수평으로 걸어야 합니다. 기울어진 액자는 기운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재물운도 기울어져서 들어오지 않거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걸고 나서 수평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액자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먼지가 쌓이면 기운의 흐름이 막힙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부드러운 천으로 액자를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바라기 꽃 부분은 더욱 정성껏 닦아주셔야 합니다. 넷째, 액자가 손상되면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금이 가거나 색이 바래거나 찢어진 액자는 오히려 나쁜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새 액자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해바라기 액자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다릅니다. 가장의 재물운을 높이려면 가장이 주로 앉는 자리에서 해바라기 액자가 잘 보이도록 걸어야 합니다. 보통 거실 소파의 정면이나 식탁에서 보이는 위치가 좋습니다. 가장이 매일 해바라기를 보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주부의 살림운을 높이려면 주방과 거실 사이 주부가 자주 지나다니는 통로에 해바라기 액자를 걸면 좋습니다. 주부가 집안일을 하면서 자주 해바라기를 보게 되면 가정의 재물 관리 능력이 향상됩니다. 자녀들의 학업 성취와 미래 재물운을 위해서는 거실 중앙에서 모든 가족이 볼 수 있는 위치에 걸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해바라기의 좋은 기운을 받으면 집안 전체의 운이 상승합니다. 계절에 따라 해바라기 액자를 관리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이때 해바라기 액자 주변을 더욱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소품들을 추가하면 좋습니다. 봄꽃 화분을 함께 두면 생명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여름은 해바라기가 실제로 피는 계절입니다. 이때 해바라기 액자의 효과가 가장 강해집니다. 액자를 더욱 자주 닦아주고 밝은 조명을 비춰주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해바라기 액자 근처에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소품들을 두면 좋습니다. 곡식이나 과일 모형, 황금색 장식품 등을 함께 두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 기운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바라기 액자에 따뜻한 색감의 조명을 비춰주면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액자를 구입할 때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림의 품질. 해바라기가 선명하고 생생하게 그려진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흐릿하거나 색이 탁한 그림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해바라기 꽃이 하나하나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해바라기의 방향. 해바라기가 정면을 향하고 있는 그림이 가장 좋습니다. 옆을 보거나 아래를 보고 있는 해바라기는 기운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당당하게 정면을 보고 있어야 강한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경 색깔. 해바라기 그림의 배경은 밝고 깨끗한 색이어야 합니다. 너무 어둡거나 복잡한 배경은 해바라기의 기운을 가릴 수 있습니다. 파란 하늘이나 초록 들판 배경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번째, 액자 재질. 액자는 나무나 금속 재질이 좋습니다. 플라스틱 액자는 가능하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액자는 자연의 기운을 더해주고 금속 액자는 재물 기운을 강화해줍니다. 해바라기 액자 외에 다른 그림들도 함께 걸 때는 조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모란꽃, 연꽃,
국화 등 다른 꽃 그림들과 잘 어울립니다. 또한 산수와 낫의 그림도 해바라기와 조화를 이룹니다. 특히 봉황이나 하그림은 해바라기와 함께 걸면 더욱 좋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바다나 폭포 그림은 해바라기와 상극입니다. 물의 기운이 해바라기의 불의 기운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추상화나 너무 어두운 그림들도 해바라기의 밝은 기운과 맞지 않습니다. 해바라기 액자를 걸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해바라기 액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해바라기 액자 보기.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해바라기 액자를 바라보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재물운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해바라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 액자 앞에서 감사 인사.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해바라기 액자 앞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더욱 큰 복을 불러옵니다. 정기적인 청소와 관리. 해바라기 액자와 그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기운이 더욱 잘 흐릅니다. 지금까지 해바라기 액자의 올바른 위치와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해바라기 액자 하나만 제대로 걸어도 집안의 재물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위치에 올바른 방법으로 걸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바라기 액자를 보며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바라기처럼 항상 밝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도 분명히 큰 돈복과 재물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집에도 해바라기의 좋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이 성취되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